어차피 난 망했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좀비물 좋아하는 이유가 의외로 비슷했습니다. 특히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던 경험을 한 친구들, 백수 친구들은 100%였습니다. 현실이 각박해지고 원하는 삶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삶의 질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죠? 서울의 소형 아파트 하나 얻는 것이 월급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만 신경 쓰게 된 현실에서는 탈출구도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망하는 세계관의 인기는 어찌 보면 불공평한 스타트, 복잡하고 힘들어진 현실을 리셋시키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현대 사회인들의 바람이 아닐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세상이 리셋된다면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디스토피아 세계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좀비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디스토피아 세계에는 문명이 존재합니다. 대신 전체주의라 답답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택 장애분들을 위해 가이드 해드립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점: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먼저 나는 좀비가 안 됐다. 즉 선택받은 소수입니다. 같은 생존자를 만난다면 굉장히 반갑고 제가 뭐가 없더라도 현재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줍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이미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께 조금 죄송스럽네요. 더 넓고 좋은 상급지에 공짜로 살 수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리고 월세, 전세의 압박에서 벗어난다. 집을 사기 위해 개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마음먹으면 백악관이나 롯데타워에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괜히 집값만 비싼 30년 된 강남 아파트에는 안 들어가겠죠. 돈 없어도 데이트 가능. 당연히 여친 만들 때 땡전 한 푼 없어도 됩니다. 내 배경을 전혀 안 보고 그냥 몸뚱이 하나 건강하면 되죠. 맘에 드는 여성 생존자가 있을 때 이야기지만요. 다이어트, 비싼 PT 받을 필요가 없다. 평소 몸매 관리, 살 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에겐 강추입니다. 먹는 것도 소식하게 되고 전력 질주는 일상이 됩니다. 평생 저절로 다이어트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쌓이는 만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디스토피아 세계의 장점입니다. 취업 보장. 취업이 안 돼 오랫동안 눈칫밥 먹던 분들겐 강추입니다. 좀비 아포칼립스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디스토피아 세계엔 백수 보기가 힘들죠. 특히 한국의 공기업과 공무원 선호도를 보면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안정된 사회 시스템이 장점입니다. 파란 약을 선택하라.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불가능하기에 디스토피아가 된 거죠. 좀비물에서 나는 좀비가 안 됐다라는 전제 자체가 선택받은 거라 마찬가지로 메리트를 주겠습니다. 이기적이지만 디스토피아에서 상류층이라면 저는 땡큐입니다. 저는 네오가 아니기 때문에 파란 약을 먹고 헐리우드 배우로 살겠습니다. 또 멋진 신세계 같은 세계관이라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 가능하죠? 땡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인이 꿈!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절대 충성하는 군인이 꿈이라면 디스토피아 세계는 개꿀입니다. 아주 적응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위생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비물에 비해 상대적 장점입니다. 취향은 좀비 세계인데 매일 시체 썩는 좀비 냄새에 물이 귀하다 보니 샤워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됩니다. 못 버티겠다. 자유도 좋지만 최소한의 문명은 있어야겠다. 더러운 거 절대 못 견디겠는 분들은 디스토피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로워도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의 문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단점, 맛없는 식사. 방금 설명한 청결 문제도 그렇고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분께도 큰 단점이 맛없는 식사입니다. 주변에 안 털린 큰 마트가 있다고 해도 보존식 위주라 매일 맛없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요리왕이라도 재료의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텃밭을 가꾼다고 해도 분업화가 된 세상에 비해 결과는 형편없을 것입니다. 인생 모토가 맛있는 거 먹는 거다라는 분들께는 치명적 단점입니다. 대신 평소보다 조금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꿀맛이겠죠. 달리는 좀비. 워킹데드처럼 느린 좀비들은 사실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비가 달리는 세계관이라면 아우 보통 사람은 영화에서처럼 절대 생존 못합니다. 만일 변종 바이러스로 좀비가 더 강하게 진화한다면 끔찍합니다. 외로움. 좀비물은 설정에 따라 내가 유일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장점들, 부동산이나 여친, 나에 대한 가치가 유일무이하다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장점이 의미 없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강력한 좀비 슬레이어의 생존왕이 되어 물자가 풍부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안전하고 여유롭더라도 외롭습니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잘 살아남았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좀비물로 갈만한 이유는 동료가 있고 나름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츰 좀비들이 퇴치되고 남은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식들에게 미래가 있다면 갈만한데, 내가 마지막 인간이라면 저는 디스토피아가 나은 것 같습니다. 문명이 사라진 야만의 시대,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좀비물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생존자라 해도, 아니 적당한 무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북두신권 세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미친놈들이 워낙 많아서 내가 북두신권 계승자가 아니면 다 괴롭습니다. 좀비물과는 다르게 인간이 귀하지 않아 인권이 개쓰레기입니다. 좀비물에서는 내가 전투력이 약해도 생산활동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존중받을 수 있지만 여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는 식량을 조달하고 생산할 텐데 말이죠. 묘사가 전혀 없죠. 디스토피아 단점. 튀지 못함. 디스토피아 세계는 설정에 따라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주의가 특징이라 튀지 못합니다.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아예 감정을 말살시키죠. 예술 같은 창조적 활동을 비롯해 남들과 다른 패션도 제재 대상입니다. 개성에 목마른 분들껜 비추. 개천에서 붕어 난다. 가타카를 보면 그럼에도 자신의 운명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죠.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은 현실 세계에서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으니 예외로 두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유전자로 미래가 결정된 세상, 편견을 극복하려면 현재보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상류층에 편입되었어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겐 지옥입니다. 에단 호크가 머리카락 한 올, 각질 한 조각도 안 흘리는 노력을 하는데, 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은 아무리 디스토피아 세계라도 이미 알아봤어야 정상 아닌가요? 사소한 규율로 죽는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소한 규율을 칼같이 지켜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사형시키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껌 씹다 걸리면 벌금 80만 원이라는 싱가포르를 몇 년 전에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법을 잘 지키는 입장에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법이 많아지고 어길 경우 무조건 사형 혹은 사회 매장이라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디스토피아 세계에도 깨어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참고 조용히 살면 취업 보장되고 현실과 크게 다를 게 없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혁명군이 되려 한다면 주변 인맥들 다 사라집니다. 가족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 너무 외롭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어쩌면 좀비 세계보다 더 외로울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버틸려면 차라리 파란 약을 먹어야죠. 심지어 각고의 노력 끝에 최고 권력자가 되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울펜슈타인의 히틀러처럼 금성의 우주 기지를 짓고 한평생 암살의 위협에서 벌벌 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요? 차라리 현실이 낫지 않습니까?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